내장탑 구매 요령인데, 일단은 여기 사제탑이 뭔지 좀 대충 개념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제탑은 이제 일반 카고 트럭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외부 그 특정 업체에서 따로 이제 탑을 따로 올린 거죠. 이제 구조 변경을 한 게 사제탑이고, 그 탑차도 허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알고 계시는 메이저 사이트죠. 뭐 S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사이트, 사진만 따서 올리고 그런 딜러들도 많이 있으니까 탑차 허위 있습니다. 저도 그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저는 그런 거는 다 구별을 해낼 줄 아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요거 탑차 허위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이거를 사진으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사제탑입니다. 이거 사제탑이고, 요거 이제 순정입니다. 어떤 뭐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뭐 지금 제 사진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인데, 제가 이제 핸드폰에 웬만한 자료들은 다 그냥 지워버려요. 어차피 뭐 카페나 이런 데 다 올리니까. 요분 최근에 인터뷰 한 분인데 공교롭게도 이분 사진이 좀 남아있어서, 요것도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생수 인터뷰 하신 분인데, 요것도 사제탑입니다. 사제탑. 사제탑. 구별을 좀 하실 수가 있으나, 자, 요거 아시겠죠? 요분도 이제 인터뷰 하신 분인데, 요것도 사제탑입니다. 이 친구는 기억난다. 이 친구도 그 부산 살던 친구인데, 지금 사당 서울 혼자 이사 와서, 원래 생수 때문에 연락이 됐던 친구인데, 그 큐플렉스로 들어갔습니다. 천일 그 본사 쪽에 큐플렉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큐플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순정 하이탑입니다. 구별이 좀 되시겠어요? 이게 좀 느낌상으로 좀, 저는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딱 보면 바로바로 아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요거를 얘기 드리면 안 되고, 자, 요것도 이제 옛날에 나 블로그 좀 했을 때 그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요것도 사제 하이탑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탑, 그 하이탑보다 한 단계 낮은 거 있잖아요. 저상탑 말고 그 중간 높이. 요것도 이제 순정입니다. 순정 그 저기 정품 일반 탑. 요것도 이제 정탑인데, 그러니까 일반 탑인데, 요거 사제입니다. 사제. 이런 거 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요거 보시면, 요것도 이제 사제 요거는 이제 순정입니다. 본거스 이제 순정 하이탑이죠. 이거 지금 보면은 앞에 헤드라이트랑 보면 이게 지금 좀 더 뉴 본거 모델입니다. 이제 20년식 이상 모델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순정인지 사제인지 좀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게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어차피 뭐 사제탑이 나쁘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뭐 옛날부터 하여튼 봤어요. 근데 뭐 영상을 찍는 게 제가 좀 귀찮고 해서 솔직히, 그래서 좀 많이 안 찍었는데, 이게 지금 되게 좀 오래 되시고 다른 그 딜러 유튜버 하시는 분인데,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이 제가 봤을 때 좀 대형 유튜버인데 구독자도 막 10만 20만 이런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잘못된 설명을 하셨다. 일단은 중요한 게 요런 경첩 보이죠? 경첩, 그분이 얘기하신 경첩이 일반 하이탑은 꼭 3개여야지만 이 3개가 있는 것이 하이탑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설명. 경첩이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하이탑이 나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제 하이탑은 경첩 2개 달고도 하이탑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 잘못된 설명입니다. 뭐 대체로 제가 아까 뭐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 자, 요분 이거 하이탑입니다. 경첩 이거 2개 있죠. 양쪽에 하나 둘 2개씩 있죠. 이거 하이탑입니다. 이 경첩수로 하이탑이냐 뭐 일반 탑이냐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이탑이지만 사제탑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너 이거 캡, 이게 뭐냐, 코너 캐스팅이라고 하죠. 이제 이게 뭐냐면 어느 부분이냐면, 자, 이게 전산이니까 여기는 허위가 없어요.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코너 캡이라는 게 요거 말하는 겁니다. 모서리. 모서리. 여기에 이 제조사 마크, 뭐 현대나 기아의 이 제조사 마크가 있으면 이제 순정 탑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100%
다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사제탑을 하게 되면 외부 특장에서 이런 코너 캡은 어차피 굴러다니는 자재들이고 이거 돈 1, 2만원 주면은 주문해서 시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외부 특장 사제로 올려도 자재 뭐 이런 거 써버리면 그런 분들 잘못 알게 되는 분들은 요거 마크만 보고 이게 순정인 줄 알고 그걸로 판단을 잘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또 얘기 드리는 거고, 요 코너 캡으로 또 뭐 순정이냐 사제탑이냐 요거 구분하는 것도 잘못된 설명이다. 요 코너 캡 제조사 마크 이거 잘못된 거다. 그죠? 방금 얘기했듯이 사제탑은 경첩 2개짜리도 흔합니다. 예. 이제 또 볼까요?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 그 하이탑이 아닙니다. 이건 순정인데 그 높은 여러분들이 그 일반 제일 많이 쓰는 그 하이탑이 아니고 그 일반 탑입니다. 중간 높이. 예. 당연히 수요가 좀 떨어지겠죠. 이거는. 예. 오토의 하이탑이 제일 수요가 많은 모델이고 이 일반 탑은 당연히 수요가 적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하이탑보다 가격이 싸야 됩니다. 예. 이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일반 탑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뭐가 순정이고 뭐가 사제인지 좀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이것도 일반 탑 순정이고, 근데 이제 이거는 하이탑이 아니고 일반 탑이죠. 요거 하이탑입니다. 그죠? 예. 어떻게 차이가 좀 사진상으로 느낌이 오실란가 모르겠. 뭐 저야 이제 밥 먹듯이 하는 일이니까 바로바로 보면 아는데 이거는 하이탑 맞아요. 근데 사제탑입니다. 순정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기왕이면 이제 저거죠. 똑같은 조건이면은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차량이라는 거는 이제 사제보다 순정이 비싸다. 똑같은 조건이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이 시세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순정이냐 사제냐에 따라서만 갈리는 게 아니고 옵션, 등급, 키로수, 사고 유무, 외관, 뭐 하이탑이냐 일반 탑이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만약에 진짜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전 똑같은 조건이면 그럴 확률은 없지만 그런 가정하에는 사제보다는 순정이 비쌉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왜냐? 일단은 이런 사제탑은 그 신차 보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냉동탑이든 내장탑이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신차 보증 기간이 있어요. 이제 엔진 미션은 얼마죠? 3년에 6만인가? 그리고 일반 부품이 2년에 4만 뭐 이렇게까지. 이제 순정은 이 제조사 보증이 가능합니다. 이 순정 탑은. 근데 이 사제탑은 신차 보증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일반 카고에다가 따로 외부 특장에서 손을 댄 거기 때문에 이 제조사에서 뭐 블루엔즈든 뭐 기아 오토큐든 이게 3년에 6만이 안 되고 들어가셔도 사제탑은 신차 보증이 안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면은 순정보단 사제가 싸야 됩니다. 예, 당연히 순정이 비싸다. 똑같은 얘기죠. 그럼 뭐야? 사제탑 같은 경우는 배선 작업 때문에 또 영향을 미치죠. 왜냐? 후방 카메라. 왜냐면 일반 원래 원 모델은 카고였는데 여기다가 따로 외부 특장을 올리면서 배선이 이제 바뀌는 거죠. 없는 배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후방 카메라예요. 왜냐면은 탑차 자체가 후방 카메라가 이것도 보십시오. 여기 후방 카메라 여기 없습니다. 원래 이게 후방 카메라가 위에 있어야 좋아요. 이게 순정 모델은 후방 카메라가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 화면 보시죠. 예, 이게 지금 발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번호판 뒷번호판 위에 달린 거예요. 후방 카메라가. 예. 이거는 순정이지만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요 카메라가 여기로 달려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위치, 방금 전에 원래는 그 탑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야가 좀 넓고. 근데 번호판 후방 카메라가 번호판 쪽에 있으면 좀 저렴이 후방 카메라 있잖아요. 뭐 카메라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보통 위에 다는 거는 가격도 더 비싸요. 후방 카메라가 한 20만원 20만원 초반대. 근데 이제 그 번호판 뒤에 다는 거는 한 10에서 15만원 또, 예, 요 정도 차이. 그 다음에 탑 내부 등, 탑 천장, 이게 뭐냐, 요것도 보십시오. 예. 요것도 연식 좋아요. 예, 연식 좋은 거예요. 이거 22년식입니다 22년 뭐 최신형. 이거 지금 모던이에요. 모던 등급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사제예요. 사제 탑이 사제 탑입니다. 카고에다가 외부 특장을 올린 사제 탑인데 사제 하이 탑이죠.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탑 내부등 원래 여기 있어요. 천장에 순정은 있어요. 순정은. 예, 이 물건을 야간에 상차할 때 어두우면 안 되니까 이 순정은 요 센터페시아에 이 버튼이 있어요. 이 탑 내부등 들어오게 하는. 근데 이거는 사제탑이니까 이게 지금 없는 겁니다. 따로 배선을 하던지 했어야 되는데 요런 디테일들 요거 좀 파악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배선 작업 안 된 거 많다. 후카 유무, 후카 위치, 탑 내부등 뭐 불방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능 기록부 날짜 확인.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성능 기록부를 이제 무조건 받게끔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다른 거 뭐 다 됐고 이제 보험사 보증되고 뭐 이건 젊은 차니까 이제 날짜 나와 있죠. 2023년 4월 6일에 이 중고차 성능을 받은 겁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딜러들은 차를 맨 처음에 매입을 하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이 중고차 성능이에요. 맨 처음에 받는 게. 그러니까 이때쯤 차를 이 날짜에 하루 이틀 오차가 있는데 보통 이때쯤 차를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또 문제냐? 이 중고차 성능은 4개월이 지나면 그 재성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재성능. 근데 자, 뭐 이런 거죠. 예. 요 이제 성능 기록 보면 22년 9월 8일입니다. 22년 9월 8일. 그럼 지금 작년 9월 8일이면 3년 지금 6개월이 지금 넘었죠. 6개월이 넘은 거죠. 근데 이 중고차는 매입을 하고 성능 기록부를 받는데 이제 성능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 4개월이 지나면 이 재성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이 예를 들어서 이 차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딜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악질이면 이 중고차 성능지를 요 날짜가 22년 9월에 있는 이 발행된 작년 9월에 발행된 요 성능지로 여러분들한테 서류를 줄 수가 있는 확률이 생깁니다. 그러면 뭐 이제 중고차라는 거는 이 20만 킬로가 넘지 않으면 이제 이 엔진 미션 요 세부 상태 체크된 항목에 대해서 그 이상이 있을 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내게 돼요. 보험료. 그 의무가입이라 손님의 권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서류 자체가 작년 9월이란 말이죠. 4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는 재성능을 받고 이제 최근에 재성능을 받고 그 성능지로 이제 손님한테 교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최초 매입할 때 작년 9월에 이 성능지를 교부를 해줘 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요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료는 쓸데없이 냈는데 이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되는 거고 20만이 넘은 차는 성능보증보험을 못 받습니다. 이건 지금 16만이니까 여기 써있죠. 보험사 보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보험사 보증. 네. 20만이 넘은 차는 못합니다. 성능보증 못 들어요. 네. 나이가 그만큼 많이 들어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제일 확실한 건 뭐냐면 아까 여기 써있죠. 성능기록부 날짜 확인해라. 성능은 4개월 지나면 재성능을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4개월 안쪽에 팔리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뭐 지난 물건인데 그 4개월 지난 성능지를 교부를 해주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성능이 안 된 성능 보증은 보험은 무효다 무효. 그럼 확실한 건 뭐냐? 등록증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근데 이게 딜러들이 귀찮아해가지고 잘 안 줘요 이거. 손님들이 요청을 해도 이게 뭐냐? 잘 보십시오. 뭐 그냥 아무거나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뭐 개인정보가 좀 있어서 제가 모자이크를 해놨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 순정은 뭐 이런 건 다 집어치우고 여기 뭐 최초 등록 나오니까 순정은 포토2 내장 탑차라고 정확하게 등록증에 표기가 됩니다. 순정 탑은. 근데 이제 외부 사제탑은 이 포토2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봉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고도 순정 내장탑은 봉고 3 내장탑 이렇게 나오는데 사제는 봉고 3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좀 사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성능기록부 날짜 확인하라고 했죠. 그게 왜 중요하냐? 이거 같이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2022년
3월 8일 날 예를 들어서 이제 상사 매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딜러가 최초 매입을 한 겁니다. 상사로. 그래서 상사 이전이 이제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성능이 이런 거 보면 뭐 이제 같다라고 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22년 11월이니까 얘도 지금 4개월이 지났으니까 얘도 재성능을 받은 성능지를 그 손님한테 교부를 해줘야 되는 이 지금 상황인 거고, 이것도. 근데 이제 이거랑 같은 차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사 이전은 22년 3월에 됐어요. 3월 달에. 근데 성능은 22년 11월에 받은 걸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 지금 개월수가 얼마야? 한 7, 8개월 차이가 나죠? 그럼 뭐냐? 요게 최초 매입일이라는 겁니다. 중고차 시장이 들어온 건 요 날짜다. 근데 이 차가 안 팔렸기 때문에 재성능 받고 하다가 22년 11월 날짜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럼 뭐야? 이 차는 최소 한 7, 8개월 이상은 안 팔리고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뭔가 이제 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네, 이 차가 그렇다는 게, 요 매물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서류상으로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하셔야 된다. 요거를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네, 요런 거 좀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내장탑 차 정확히 표시가 돼 있죠. 순정이니까. 근데 구조 변경을 하는 아까 그 사즈탑 제가 사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요 등록증 하단에 구조 변경이라고 이렇게 딱 그 나라에서 저기 도장을 찍어줘요. 그 등록 검사소에서 그거를 찍게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싸전지 뭐 순정인지도 판가름이 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면 상식이기도 한데 좀 디테일인데 좀 나름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처음에 차량 구매를 하게 되면 뭐 무턱대고 뭐 아무데나 막 뭐 김포네 수원이네 뭐 인부천이네 뭐 이런데 뭐 서울이도 와서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이트를 보고 내가 나름대로 좀 이것저것 따져서 가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디테일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엄선을 해서 이제 다니실 텐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예. 저야 이제 뭐 업자니까 맨날 하는 일이니까 이게 맨날 볼 줄 아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알고 준비를 좀 하시고 뭐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자, 일반 탑인지 하이 탑인지 사진상 구분이 가능한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연식이 떨어질수록 그 등급 옵션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옵션 떨어지는 게 뭐냐, 뭐 일반적으로 제가 진짜 많이 한 200명 이상 되는데 연식이 때려지면은 뭐 일반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 없는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등급 옵션들이 좀 많이 좀 떨어져요. 좀 연식 떨어지고, 중고차가 뭐 당연히 뭐 싸고 좋은 차가 없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싸제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싸제지만 뭐 이런 거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연식 좋은 것들은. 근데 내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아닌 거고. 그러니까 잘 구분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실물 확인 전에 사진과 서류를 보는 좀 안목이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좀 참고하시고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니까 전화 한번 주십시오.